가방으로 딸기 넣고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디저트는 딸기 다크와즈이고요. 일종의 미니 케이크 같은 그런 비주얼로 만들었는데 틀 없이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꿀팁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딸기 크림을 어떻게 맛있게 만드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딸기가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다크와즈 크기가 너무 작으면 딸기가 몇 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8cm 정도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살짝 묻히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쪽에도 6개 할게요. 하나, 둘, 셋. 오늘 160도로 구울 거라서 180도로 예열을 해줄게요. 다크와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머랭을 탄탄하게 잘 올려야 돼요. 차가운 흰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머랭 만들 설탕, 박력분, 분당, 아몬드 가루 한 번에 투입할 거라서 같은 볼에 계량을 해두었어요. 제가 빨간색 색소를 준비했는데 오늘 머랭이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수용성 색소 쓰세요. 거품을 풍성하게 올려줬고요. 거품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설탕을 넣고 휘핑을 치게 되면 거품이 굉장히 천천히 올라와요. 흰자 속에도 단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백질 구조를 풀어주는 거예요. 단백질이 공기를 감싸면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때문에 볼륨감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갈 때마다 그게 가두고 있으니까. 설탕 3분의 1 넣고 퍼지지 않는 다크와즈를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틀에 넣고 다크와즈를 만들 때보다 좀 더 휘핑을 많이 해줬어요. 짧고 뾰족한 뿔이 생기고 있고 탄탄하게 느껴지죠? 흔들리지도 않고. 자, 바닥에 안 섞인 부분은 주걱으로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아주 쫀쫀하고 부드러워 보여요. 3가지 가루 섞어놓은 거는 2번에 채쳐서 나눠 넣을 거예요. 절반만 채칠게요. 머랭 거품을 많이 꺼트리지 않는다는 거를 포인트로 두고 부드럽게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넣은 가루가 대강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볼도 돌리고 주걱도 돌리면서 머랭이랑 가루를 골고루 혼합을 해줍니다.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만 섞으시면 돼요. 오버믹싱 하면은 안 됩니다. 오버믹싱 하면 머랭이 다 꺼져서 반죽이 옆으로 푹 퍼져요. 그래서 퍼지지 않게 만들려면 오버믹싱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날가루가 보이지 않으면서 좀 퐁신퐁신한 느낌이 들 때까지만 섞으시면 돼요. 반죽을 이렇게 넘겼을 때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볼륨감 있는 상태로 반죽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오늘은 805호번 깍지를 쓰겠습니다. 다크와즈 만들면 가끔 마카롱처럼 속이 비어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머랭이 제대로 안 섞여서 그래요. 가루랑 머랭이 골고루 혼합이 되어야 되는데 머랭 부분만 남아있어서 텅 빈 것처럼. 쉘이 질긴 이유는 뭐예요? 레시피에 가루 비율이 높을 때는 조금 단단하게 느껴지긴 해요. 두 번째는 오버쿠킹 했을 때 너무 오래 구워서 수분이 날아가면 질겨질 수 있어요.
이게 반죽을 짤 때는 누르는 힘이랑 반죽이 끌려가는 속도가 비슷해야 이 두께감이 일정해져요. 내가 속도를 너무 빨리 하면은 두께가 얇아지고 힘을 너무 세게 주면은 그 부분은 또 두꺼워지고 내가 짜는 힘과 돌리는 속도를 일치시키는 게 포인트. 너무 두껍지 않게 멀리서 이렇게 살살 뿌려줘야 일정하게 뿌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저처럼 이렇게 색소를 넣고 굽는 경우에는 150도에서 160도 정도로 조금 저온에서 굽는 시간을 살짝 늘려주는 게 구음색도 많이 날아가지 않으면서 알맞게 익힐 수가 있어요. 오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구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식힌망에 올려가지고 이제 실온 상태로 식을 때까지 한쪽에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앙글레즈 소스 재료는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한데요. 노른자에다가 설탕 전부 넣고요. 자, 노른자랑 설탕을 섞어줬어요. 이제 데운 우유를 노른자 쪽에 전부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3가지 재료를 잘 섞어줬고요. 바닥에 눌러붙지 않고 덩어리 생기지 않게 계속 저어주세요. 이제 앙글레즈 소스를 많이 만들 때는 온도계를 꽂아놓고 정확하게 82도 정도까지만 데워요. 근데 이렇게 소량 만들 때는 온도계를 꽂는 게 살짝 무의미해가지고 아까는 액상 상태였는데 꾸덕꾸덕한 질감이 느껴지죠? 이런 상태까지 끓이면 돼요. 지나간 길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상태. 이런 상태. 이거를 한번 부드럽게 풀어주겠습니다. 딸기 크림에 들어가는 버터는 발효버터보다는 서울우유 버터처럼 버터 향 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아요. 자, 그리고 동결건조 딸기 가루랑 분당이에요. 전부 넣고 앙글레즈 소스는 40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차가워도 안 돼요. 그래서 마스카포네는 주걱으로 한번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시트 준비가 끝났네요. 다크아즈 시트를 뒤집어서 놓으시고요. 시트를 더 촉촉하게 먹고 싶으시면 설탕 시럽 살짝 발라줘도 돼요. 근데 저는 안 바를게요. 이 중앙에 크림을 얇게 한 겹 깔아주세요. 지름을 벗어나지 않게. 양쪽에 한 1cm 정도 간격을 두고요. 이 반으로 자른 딸기를 동서남북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중앙에 꾹! 사방에 딸기 반쪽 넣고 통딸기도 넣고 그리고 크림을 이 바깥쪽부터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조개 모양처럼 이렇게 볼륨감을 주는 것도 예뻐요. 이런 식으로 끌고 와요. 여기 중간에 크림을 좀 채워 넣어. 넣어주면 살짝 눌러주세요, 접착되게.
크림을 얇게 한 겹 바르고 딸기를 양쪽에 사방으로 딸기 넣고 꾹꾹.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진짜 예쁘네. 만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크림이 조금 부드러운데 냉장고에 1시간 이상 숙성을 시키면 크림이 좀 단단하게 굳어요. 오늘 또 딸기가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딸기 있는 데를 바운드로 잘라야 모든 면에 딸기가 보여서 이렇게 자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시트도 좀 색소 넣어가지고 맞추는 게 저는 이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림이랑 딸기를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시트가 좀 쫀쫀하고 크림은 되게 부드럽고 딸기도 상큼하고 크림도 맛있고 만들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 인스타그램에 DM으로 후기 들려주시면 제가 스토리에도 공유해드리니까 후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